나온 그 전과 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충주에서 유세를 하고 오다가 후배랑 저녁에 휴가를 하면서 갑자기 단일화 이야기만 변죽만 울리고 있다가 한 번도 저한테 직접적으로 연락도 온 적도 없고, 그런 속에서 후배랑 같이 후배가 그러면 형님 제가 한번 박 부모님하고 연락해 볼게요. 뭐 편하게 해봐라 했습니다. 그래서 박 부모님 댁 근처에 호프집에서 셋이 같이 만났습니다. 단 한마디도 정치 얘기, 어떤 이런 단일화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살아온 이야기들 했습니다. 정치 얘기라고 하면 제가 왜 탈당을 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놀라면서 신 후보가 그런 줄 알았으면 미리 얘기했더라면 본인은 출마를 안 했을 것인데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난 뒤에는 그 진정성은 저한테는 퀘스천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양측에서 그 직전에 양측에서 한 명씩 정권을 가진 분을 내보내서 한번 협의를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측은 이제까지 단일화에 관해서는 단 한 분하고만 대화를 했습니다. 그 누구도 지금 선대위원장님 계시지만 단 한 분도 내부에서 두 분 외에는 저희 캠프에서 단일화 얘기가 나간 적이 없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으면 들어보셨다고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 후보님 측 그 전권을 가졌다는 분과 저희 측의 전권을 가졌다는 분이 미팅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전화가 한 통입니다. 다른 분이 또 전권을 가졌다라고 연락이 온 박 후보님 측의 다른 분이. 그래서 저는 그날 이게 저쪽 캠프 내부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측에서 전권을 갖고 나가셨던 분께서 어떻게 하자, 아마 이제 그때는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TV 토론을 하고 여론조사를 하고 어떻게 하자, 이런 식의 어마어마한 기축 논의를 했을 텐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겠다, 보고받지 않겠다, 그냥 오늘 만나신 거 없던 일로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다시 그러니까 A와 B가 등장을 했던 거죠. 박 후보님 측에 C가 등장을 합니다. 전권을 가졌다는 C가 또 등장을 합니다. C로부터 문서가 온 것입니다. 엊그제 공개되어 있던 문서는 역시나 C로부터 온 문서에 당협위원장, 그 다음에 그 정부 부지사 이야기가 있다라는 말을 듣고 제가 한 번 더 농담처럼 정권이 있는지 진짜 여쭤봐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권이 있다. A, B, C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건은 제3자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겠구나 라고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박 후보님 측에서 A, B, C까지 등장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하지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전권을 드렸던 분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3자들 다 제가 박 후보님을 모르는 관계가 아니까 한다 그러면 직접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진짜 호프 한 잔 반을 하고 그냥 헤어졌습니다. 살아온 얘기들 하고 왜 탈당했는지 정도의 아주 가벼운 이야기들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첫 번째 만남을 저는 완벽히 비밀로 서로 하자 그래서 비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박 후보님 측에서 그 첫 번째 만난 이야기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희 쪽에서 딱 전권을 제가 드린 한 분, 그 한 분은 나중에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제가 만난 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상대 측에서 그때 이렇게 만났다는데 무슨 얘기야? 내가 확인해 볼게 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게 사실이냐?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정말로 많이 놀랬고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약속 지키느라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상대방도 놀랬고 저희 정권을 가진 선배님도 많이 놀랬습니다. 그런 정도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만남 5월 17일입니다. 5월 17일
일식당입니다. 분평동에 있는 일식당에서, 그것도 룸도 아니고 커튼으로 채워진 조그만 좌석입니다. 거기에서 박 후보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경제통이니까 경제를 맡아서. 네? 제가 경제 뭘 맡아요? 경제부지사를 맡아서 경제를 해주고 2등, 3등이 합쳐서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겠다. 제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이기십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이기겠습니다. 만약에 저로 고향 후배 한번 화끈하게 밀어주신다면 저는 반려대, 비관료, 70대대, 40대 뭐 등등등등 젊은이들 뭐 등등 하면서 이렇게 이기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저를 한번 설득해 보세요. 하나도 설득은 없었고 그냥 신 후보가 이렇게 해서 단일화해서 경제부지사 맡아서 도와주면 이기겠다. 그 말을 여러 차례 반복이 됩니다. 용어는 경제부지사, 정무부지사가 혼용됩니다. 나중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배님 죄송한데 자작 한번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작을 한 다음에 저는 정말 외람되지만 선배님이 당선 가능성이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정말 제가 외람되고 죄송하다는 전제를 달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선배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홍준표라고 하는 이 선거 프레임에 있어서 자유한국당 지금 저보다 지지율이 더 높든 어떡하든 확장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제가 설사 지지를 해준다 해도 젊은이들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저는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지하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절을 했습니다.